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출레이 배움에 대해서 키워드를 가지고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각자 사람들마다 어떤 사건과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상당히 힘든 일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건과 일이 별게 아니게 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각각의 사람들의 그 내면에 있는 무의식에 어떤 업식들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업식이 이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여러분들은 순수한 텅 비어 있는 의식 자체입니다. 그래서 물들지 않는 의식. 원래는 이게 이 칠판처럼 물들지 않는 의식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신이 이렇게 색칠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칠한 것을 가지고 이 사건과 상황과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이렇게 전혀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춤을 이렇게 하되 키워드를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키워드는 배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배움이라는 단어가 크게 비출 것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배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크게 자기의 문제를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업식을 건드리는 사건과 상황이 다르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것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키워드를 계속 바꾸어 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배움이라는 것이 일단 처음에 뭔가? 그래서 인간은 어떤 면에서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나면 아이가 말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걷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밥 먹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인간은 잘 배우면 잘 삽니다. 잘 배우면 생존력이 아주 커져요. 그러니까 생존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못 배우면 생존력이 엄청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배움을 기본으로 해서 삶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갑니다. 그러면 이 배움이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이 배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어떤 사람이 해결을 했어요.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을 내가 배움으로써 나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조상 때부터 계속 인간의 수많은 문제들이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 조선시대까지 현재까지 이렇게 거쳐오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을 지식이라 그럽니다. 책이나 이야기나 글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남겨놓은 이런 지식을 배우면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 구석기 시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현대인으로서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유치원 때부터 배움이 엄청 많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올라갈수록 앞으로 AI 시대가 되고 과학이 점점 발달할수록 배워야 되는 시간이 배워야 될 게 더 많아집니다. 마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AI가 되면 이제 AI가 다 안 하겠나? 그러면 인간이 할 게 없을 것 같아. 그런데 AI를 다루려고 그러면 더 많이 배워야 돼. AI를 다루려고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 또 더 많아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본다 그러면 양자역학이 최고의 학문이라고 친다 그러면 이런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양자역학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인생 전체를 온전하게 거기에 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쳐가지고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서 지식화해서 내놓다 보니까 우리는 이 지식을 그냥 공짜로 당연하게 배워가지고 알아버리는 거야. 야, 이게 얼마나, 이 배움이라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죠? 인생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는 걸 갖다가 하루 만에 딱 알아버리는 거야. 어쩌면 하루도 아니고 1시간 딱 알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배움이라는 것은 그만큼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배움을 많이 가질수록 생존력과 자기의 경쟁력이 엄청 커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면은 대상의식, 아상의식, 법상의식, 공상의식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또 배우는 게 다릅니다. 이 대상의식에서의 배움은 누가 만들어 놓았던, 해결했던 지식, 그 지식을 있는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이걸 모방하기, 따라하기, 흉내내기.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흉내내기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상의식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 걸로 해서 써보는 거예요. 내 욕구와 내 감정을 가지고. 이걸 아상의식에서의 배움이라 그럽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아상의식에서의 배움을 주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배우더라도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건가, 내한테 어떻게 유용한가, 내한테 필요한가, 내한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배움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아상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법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배움을 하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 무엇이 문제인지를 볼 줄 아는 사람, 문제를 찾는 사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찾는다는 게, 문제를 인식한다는 게 이게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서, 선진국은 조그마한 불편도 문제라고 느끼기 때문에 저걸 해결합니다. 그런데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웬만한 불편함은 다 견디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문제의식을 하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 밥을 할 때도, 청소할 때도 끊임없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진국은 청소하는데 그냥 빗자루로 쓸어. 산에 가가지고 어디 대나무 꺾고 와가지고 쓸으면 되지. 청소기는 뭔 청소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느끼는 거죠. 그죠?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못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예민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불편함을 감지하는 센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작은 불편도 빨리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도 빨리빨리 해결하니까 큰 문제가 잘 안 터져요. 그런데 후진국에 있는 사람과 둔감한 사람은 문제가 크게 터져야지 그때서야 알아차려요.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암이 걸려가 막 내일 죽는다 하든지 이렇게 하면 이거 큰 문제군 이렇게 하는데, 예민한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왜 이렇지? 빨리 알아보고 병원 가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이 좀 더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민해지고 넓어지고 문제인식을 많이 가진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상의식에서는 문제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초점은 어디서 나와요? 문제는 어디서 나올까? 문제는 나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IMP를 하겠지만 I know problem이죠. 그죠? IMP는 I know problem인데 내가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있음으로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의식, 고통스럽고 문제가 큰 사람일수록 나가 엄청 강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당히 강할수록, 고집이 셀수록, 자기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문제가 많은 거야. 근데 자기에 대한 집착이 옅고 받아들이는 것이 클수록 문제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이라든가 해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배워버리는 거예요. 미리 배워버리니까 이 사용 설명서를 미리 먼저 다 숙지하고 삶을 대하는 것과 생판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문제를 대하는 것은 완전히 차이 나겠죠. 수학 문제를 푸는데 뭐가 문제인지 공식도 배우고, 아, 이거는 이런 문제군,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맞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풀어봐 이렇게 하면 뭐야? 이렇게 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 자체는 배우면 배울수록 생존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배운 사람은 생존할 가능성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잘못 배운 사람은 생존 가능성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잘 배운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잘 못 배운 사람, 가르쳐 줬는데도 모르겠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은 생존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취업할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의사가 돼가지고 한 달에 월급을 한 1억을 받는다 그러면, 생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노가다 해가지고 시간 대비, 에너지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이 만든 세상인데, 이 만들어진 세상은 개념과 관념과 수많은 만들어진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숫자도 그렇고 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관념을 정확하게 알고 이런 상징 체계를 정확하게 알면은 여기에 안 노란하게 돼요. 개념을 만든 사람은 개념을 휘두르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개념에 빠져 있는 사람, 상징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종교나 신이나 국가나 아니면 사회나 이 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이게 법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법인이란 뜻은 뭐예요? 인간은 인간인데 법으로 만든 인간. 인간 아니야 원래는. 근데 법으로 인간과 똑같이 이름도 주고 권리도 주고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을 쓰기도 하고, 이런 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법인이라 그래요. 법적인 인간. 근데 우리는 법적인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회사, 법인, 국가. 국가라는 것 자체는 원래 없어요. 그냥 환상입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그냥 이름이 대한민국이고 그전에는 뭐예요? 조선이고 그전에는 고려고 그전에는 신라고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이지 실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신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안 믿으면 없어. 근데 우리는 이것들은 뭐예요? 신이 있다고 믿고 국가가 있다고 믿고 회사가 있다고 믿는 거야. 근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런 거 없어 안 믿어버리는 거야. 그럼 없어져. 회사 안 믿어, 나 개인하고 할 거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안 되겠죠. 그럼 회사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다 서로 믿어주는 거야. 신이 있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 상징 체계를 안 깨고 돈이 가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생각으로 만든 세계를 서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실제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배웁니다.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내서 창조한 사람은 이제 자기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